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소비재 제품에다가 그 물가 상승을 좀 그대로 반영하고도 더 많이 반영한 기업들이 명품 기업이 아닐까 네. 싶거든요. 그쪽은 어떻게 좀 제가 제대로 본 게 맞습니까? 네, 실제로 좀 많이 인상을 했던 기업들이 명품 기업들이고 사실 명품 기업들은 저도 많이 왜 사세요? 그렇게 비싸게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 네, 예. 근데 막 100만 원 올렸다고 해서 안 사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보통 100만 원이나 올랐는데도 다 예, 사나요? 그러니까 뭐 예. 정확히 100만 원 올렸다 이건 아니지만 예. 뭐 이제 700만 원짜리 예를 들어 백이 있는데 음. 그게 100만 원 올랐다고 해서 안 사진 않더라고요. 막 그래서 오픈런 막 이런 네, 네, 얘기도 그 텐트 있고, 치고 막 사고 뭐 그 알바도 있대요. 맞아요. 들어보셨어요 네, 네, 혹시? 줄 서서 사는 네, 줄 서서. 번호표를 미리 뽑아주는 뭐 아르바이트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각 그 럭셔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다 가격 인상을 주요 제품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뉴스 찾아봐도 많이 나오시겠지만 뭐 샤넬백도 좀 2번 정도 올렸다고 하고 다른 브랜드도 몇 번 올렸고 그래서 그런 실적이 이제 지금 실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LVMH를 먼저 살펴보자면 지금 그 소비재 기업들은 테크주보다는 약간 실적 발표가 늦기 때문에 대부분 발표를 아직 안 한 상황이긴 하지만 LVMH는 네. 루이비통을 네, 네. 생각하면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LVMH 내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 많이 인수를 해가지고 티파니도 이제 인수한 지 한 1년쯤 됐고요. 그래서 그 LVMH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걸 기점으로 다른 명품 기업들도 하나씩 실적 발표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일단은 럭셔리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실적에 거의 반영을 이제 안 하고 굉장히 강력한 성장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LVMH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단에서 19년 대비해서 한 49% 그러니까 50% 올랐죠. 그리고 이제 작년 대비해서 100% 올랐고 이런 굉장히 강력한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좀 저는 좀 놀랐던 게 이미 작년 상반기 때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을 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기고 효과 때문에 살짝 성장이 꺾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조금 더 높아진 거기 때문에 아 이게 회복 기조가 아니라 그냥 성장 자체가 높아졌구나 이렇게 판단을 좀 했고요. 그 LVMH 같은 경우는 그 명품 기업들 내에서도 많이 하이엔드 브랜드 쪽에 속하지만 그 약간 아랫단 기업들도 이 LVMH랑 비슷하게 실적을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럭셔리 쪽이 다른 이제 소비재 쪽이 좀 부진하게 반영하는 것 대비해서 좀 굉장히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비중 추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시아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각 기업들이 유럽보다는 아시아 쪽으로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데 이걸 좀 나타낸 거고 반면에 유럽 비중은 좀 낮아졌잖아요. 이게 유럽이 좀 부진해서라기보다는 유럽은 아직 락다운이 좀 시작되고 있기도 하고 아직 여행업이 풀로 회복이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명품업 같은 경우는 여행업에 연동된 매출이 뭐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50% 정도 되는데 왜요? 뭐 면세점에서 사는 게 좀 많잖아요. 면세. 네. 그리고 유럽 가서 사는 경우도 좀 많다고 들었고. 아. 그래서 이 국가 간 여행이 회복이 되어야 그 명품 업체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하자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쪽으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명품 쪽은 우리가 이미 익히 많이 들었잖아요. 뭐 진짜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특히 팬데믹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소비자 안에서도 특별한 좀 섹터 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LVMH는 우리가 국내 주식에서 사실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서학개미분들 물론 계시겠지만 동학개미가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는 조금 저희가 명품 쪽으로 국내 증시에서 투자해 볼 만한 기업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군까지만이라도 좀 괜찮을까요? 사실 국내 의류 기업들,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럭셔리에 관련된 기업은 아직 없어요. 네. 그래요? 그 작년에 명품 OEM 하는 업체가 IPO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거든요. 네, 무슨 기업인지 아실 텐데. 그래서 그게 올라올 때 우리나라도 럭셔리 그 밸류에이션 묶일 수 있는 게 하나 생길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업도 그게 상장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탐방까지 갔다 온 기업이라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은 어쨌든 상장 그러면은 지금 자금 때문에 이렇게 밀러진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 하기로 결정? 아예 안 하기로. 그냥 철회했어요. 그래요? 네. 저도 그거 보고 굉장히 이거 대박 나겠는데라고 했는데 갑자기 철회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또 철회했다고 해도 또 나중에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니까. 근데 왜 기업명은 공개는 안 해주세요? 기억이 안 나서요. 네. 어떤 액세서리였던 것 같은데, 그죠? 회사 이름이 네네네. 그 좀 공개하는 시몬스 건 액세서리. 네네. 침대 아니고 시몬드 시몬느. 액세서리. 시몬스는 침대입니다. 시몬느 액세서리고. 근데 이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은 네. 국내 증시에도 약간 왜 해외 명품 기업들이 그래도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럭셔리 쪽이 소비 쪽에서 가장 먼저 좀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소비 심리에 대한 프록시로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의류 그 세미나를 다니면서 항상 이 말을 하는데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럭셔리 쪽이기 때문에 럭셔리가 움직인다는 것은 곧 다른 뭐 소비 섹터 아니면 다른 섹터 내에도 그 소비 심리가 이제 그 전가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럭셔리가 반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내 의류 섹터의 소비 심리도 좀 반응을 했고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국내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선행지표격으로요. 네, 아니면은 네. 요즘은 그 전자기기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저도 항상 비슷한 고민을 하는데 그 비싼 걸 한번 사볼까 아니면 전자기기를 살까 이렇게 맨날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그 전자기기 수요랑도 약간 이제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비싼 축에 속하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소비 심리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글로벌 명품 기업들을 그 선행 지표로 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각 그 LVMH를 포함해서 명품 기업들이 굉장히 강력한 그 수요를 냈다는 게 어떤 증시 전체의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쓴 리포트를 저도 보긴 했는데 명품 쪽은 뭐 LVMH가 있겠지만 그러면 VF 쪽으로 노스페이스나 팀브랜드, 반스 쪽을 만드는 이 회사는 그러면 이 순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스포츠 이런 쪽 말씀. 그렇죠. 사실 스포츠하면 골프도 묶어서 네네, 얘기를 묶어서 해보면 좋을 보고 것 있어요. 같아요. 그 일단 VF는 그 반스 아니면 노스페이스 이런 거 생산하는 기업이고 외국에서는 그 약간 하단 명품 기업으로 묶고는 있는데 저는 그냥 일반 의류 기업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BF는 LVMH랑 굉장히 반대되는 실적을 냈어요. 굉장히 어닝 미스를 냈고 이게 이제 2분기 동안 이어진 미스입니다. 저번 실적에서도 미스를 냈고 이번에도 미스를 냈는데 이게 또 이제 올해 어떤 기업을 거를 수 있을까를 판별할 수 있는 예시가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살펴보자면 최근에 이제 마진 압박 그리고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운영 차질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좀 이제 어닝 미스를 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재고가 잘 안 돌아서 자산 회전율도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가이던스까지 낮췄기 때문에 주가가 52주 최저치로 하락했다 이런 적이 있는데 이 이제 재고가 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이거를 좀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른 소비재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 말부터 그 뭐 해상운임 차질 이런 게 좀 심했기 때문에 재고를 확보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싶은 사람 수요는 꽤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요만큼 이제 충족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뭐 소비재 기업 전반도 그렇고 이 재고를 확보를 했냐 안 했냐가 그 기업 실적의 키포인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고 확보한 기업은 수요에 따박따박 갖다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잘 냈고 재고 확보 못한 기업들은 실적 좀 미스를 했는데 마찬가지 관점에서 이 BF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시는 것처럼 그 재고 매출 비율이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 소비재 기업 1년치를 볼 때 이 재고가 안 도는 기업을 좀 제외를 시키고 있는데 BF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약간 좀 부진하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을 시킨다면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제외를 시킬 수가 있겠죠. 네. 미국 기업보다는 재고 문제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재고 관리 차질, 그러니까 재고 관리 차질 잘 대응을 못한 기업, 그리고 아니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격 전가에 실패한 기업, 이런 기업들은 올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은 골프는 이쪽에 포함을 시켜야 될까요? 왜냐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골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금 주문을 하면은 3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은 재고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제품을 고객한테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는 되게 잘 갔단 말이죠. 골프는 좀 저는 다르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저는 골프도 살짝 럭셔리 쪽에 걸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새는 골프도 복장이 워낙 비싸가지고 그쵸. 대여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소매 재고 대 판매 비율 차트를 지금 넣어놨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 미국도 그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생산지에서 계속해서 수주를 좀 빠르게 땡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건을 들여오는 것에 비해서 판매가 더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비율이 1년째 낮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수요 충족이 다 안 되고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연 수요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골프 같은 경우는 약간 고가 제품이기도 하고 그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기다려 주거든요. 그 이제 아까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은 3개월 그 레깅이 되면은 그 소비자들이 충분히 기다려 주는 섹터예요. 네. 반면에 일반 의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다려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렇죠. 누가 네. 3개월을 기다려서 옷을 하진 않으니까. 보통 다른 브랜드를 네. 뭐 사거나 그렇게 하지. 그래서 저는 이게 가격 전가력 관점에서 볼 때는 소비자들이 기다려 주냐 안 주냐, 그리고 가격 탄력성이 있느냐 안 있느냐 이거를 좀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골프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유틸리티를 한 4개월 정도 기다렸다 받은 최근에 받은 것 같아요.